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공모 사업에 안동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앙정부가 관광 관련 사업으로 지원한 것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관광 분야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전반적인 전망 알아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동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4곳의 지역 관광 거점 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한 곳에 이제 국제 관광 도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안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대표 글로컬 도시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서울과 제주도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가 이제 추천한 21곳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현장 설명회, 그다음에 PT 발표 거쳐가지고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 1차 서면 심사까지는 경북에서 경주와 포항 이 3곳이 이제 심사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들어가서 경북에서는 이제 사실 한 곳이라도 유치하기를 좀 굉장히 희망했었는데 다행히 안동이 그 영광을 차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00억 원이 투입된다는데 이 지역 관광업지 공모 사업이 정확히는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작년 4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때 발표된 계획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네. 이 관광객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만 머물고 이 지역으로는 전혀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다양한 지방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좀 시작된 겁니다. 네.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이 국비를 지원하고 또 여기에다가 지방비 500억 원까지 투자를 해서 총 1,000억 원 규모로 이 관광 거점 도시로서 면모를 좀 갖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권영세 안동시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동시는 이번 공모에서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서울과의 시간 거리가 한 80여 분으로 이렇게 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으로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한 30분대로 줄어드는 등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매진해온 우리 안동 시민 또 50만 안동인 여러분과 또 동료 공직자 또 지역의 정치권에 아낌없는 어떤 성원들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보유한 도시로서 안동은 세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또 2개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또 47개의 종택들 또 국보 등 문화점 한 325점을 보유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조상들의 음덕임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추진해온 한 4천억 원 가까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의 완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얻은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 관광의 유치에 있어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이 인프라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거뒀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실제로 심각합니다. 앞서 천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네. 사실 전국적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서울이라든지 제주도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여전히 급속도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에 이제 사실 59만 7,636명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해마다 이제 2017년 57만 9천 명, 그다음에 2018년 52만 1천 명, 이렇게 해마다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경북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아주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석굴암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외국인이 한 4만 4천 명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해 9월까지는 2만 1천 명으로 한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불국사도 같은 기간에 한 17만 3천 명까지 왔었는데 12만 9천 명으로 좀 줄어들었고, 뭐 이번에 그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안동도 이런 위기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7만 3천 명 지난해 2017년도에 방문했었는데, 지난해는 1만 1천 명으로 한 84% 줄었어요. 엄청나게 네. 줄어버렸죠. 그다음에 경주 양동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2만 6천 명에서 한 11,000명 정도로 줄었고, 네. 외국인들이 이게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서원이 이제 뭐 경북에 5군데, 그 중에는 3개가 이제 북부 지역에 있잖아요. 네. 뭐 소수서원에 도산서원도 있는데, 이런 어떤 서원들에도 외국인 관람객들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문체부가 안동을 선정한 데는 발전 가능성을 본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 이 관광 거점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안동은 갖추고 있었다라는 네. 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이 정부 기조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도 경주가 아닌 안동이 선정된 데는 경주는 이미 어느 정도 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갖추고 있고 추가적인 국비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갖춰진 인프라가 있다. 반면에 경북 북부 권역의 경우에는 안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8개 도시가 함께 좀 관광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안동시가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동 혼자 살겠다가 아니라 경북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도청 소재지로서 주변 도시들과 함께 자원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점이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 도시로서 기능을 하려면 저는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접근성, 네. 그리고 특이성, 여기에 오고 싶은가, 그리고 이 편의성, 얼마나 이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 있는가. 이 3가지 측면에 봤을 때 우선 대구공항 이전 사업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 좀 기대를 하게 했고요. 네. 또 올 연말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안동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의 오래된 문화적인 이 수도로서의 가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앤드루 왕자가 지난해에도 안동을 방문했잖아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전에 방문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계 외국에서 보더라도 안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점이 이번에 뭐 장점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주변 지역과의 연계는 거점 도시로서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안동이 선제적으로 협약을 이끈 긍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그 거점 도시로 했던 면모 사실 중요하잖아요. 인근 도시화에 상생한다는 부분들 네. 앞서 이제 그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지역 관광 도시로 선정된 4곳 중에 목포 경로는 사실 뭐 그 인근 지역과의 어떤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 받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안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시군과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신청을 하면서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네.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사실 이렇다 할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업 도시의 면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갖춰져 있는 게 유교 문화 중심의 어떤 관광 산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공통적인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그 도청을 유치할 때 이미 아마 안동과 예천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도청을 유치해 왔잖아요. 이런 네. 어떤 경험도 있고 또뭐 기존에 지금도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3대 문화권 사업, 유교 문화권 사업을 통해서 뭐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이렇게 이제 문경 이렇게 북부 지역 시군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공동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세계유산 에 선정된 어떤 뭐 그 서원 9곳 중에 5곳이 경북이고 3곳이 북부 지역이다. 그래서 영주라든지 안동에 상생할 수 있는 협약이 이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게다가 이제 또 이제 준비하는 이 북부 지역이 대부분 인구 절벽, 지방 소멸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들을 서로 이제 손잡고 이번 기회에 이제 상생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가자 할 수 있는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공모 사업의 핵심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글로벌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동시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저 타겟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오게 할 것인가. 근데 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뷰티, 성형, 미용 관광, 그리고 의료 관광,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K-팝 스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 수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수요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돼 있습니다. 네. 반면에 휴양이라든가 역사 문화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안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게 먹힐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역사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안동이 전통 문화의 도시, 한국에서도 가장 한국적이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봤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이 최근 몇 년 동안 안동에서 가장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탈춤 페스티벌의 경우에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북권 내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못했을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방 재정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열악한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마케팅이나 제대로 체계화된 관광 연계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지 못했는데 이번에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관광 도시로서의 이 역할과 이 기대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장점을 안동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관광 분야의 체질 개선을 했다 볼 수 있는 마케팅 강화가 있는데요. 이건 또 안동시가 발맞춰서 잘 준비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미 아마 그 관광진흥과라는 특화된 뭐 부서를 설립을 했었죠. 설립하고 그 변화되는 어떤 관광 트렌드에 잘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는 뭐 수학여행, 뭐 단체 관광객 보는 어떤 관광은 이제 이제는 줄고 그 외에 이제 관광지에 가서 체험하고 즐기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콘텐츠가 있는 어떤 관광들이 주목받잖아요.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뭐 경북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관광 분야 체질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안동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지난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이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준비를 하면서 2018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죠. 이런 점에서 이제 안동의 어떤 체질 개선은 이번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이 아주 주요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SNS 이제 관광 마케팅 같은 게 인기가 있잖아요. 네. 뭐 안동을 주제로 한 3분 영화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젊은 층의 어떤 관광 계획들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요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권역별 또는 역점 사업별로 구상하는 청사진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언급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저는 앞으로 관광 거점 도시 안동을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 관광 도시라는 어떤 비전으로 1,000만을 넘어서 1,800만 거점 관광 도시, 또 10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국제 관광 도시로 목표로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넓은 지역에서 한재한 관광 자원을 하회권, 또 원도심권, 안동댐권,
도상권 이 4대 권역을 중심으로 한 5개 핵심 과제 또 10대 전략 과제 2개의 어떤 연계 과제로 앞으로 5년간 국비 500억을 포함한 1,000억을 투자해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대 핵심 과제에는 영국공원 등 사업 초기의 어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고 10대 전략 과제를 통해서 안동댐 담소의 수상관광 등 전략적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 태세의 개선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중장기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연계 과제로 이러한 관광 산업의 개발의 어떤 효과를 국제 행사 유치 등 대외적으로 사업 효과가 큰 사업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개선해야 할 부분이 교통과 숙박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광 편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 교통 문제거든요. 사실 네. 안동을 찾는 자가용으로 찾는 분들은 이게 상관없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열차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동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찾아와 보면은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안동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동 같은 경우는 교통 정보 시스템을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그리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직통 버스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대대적인 어떤 관광지 집중의 어떤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보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밖에 이제 한옥 고택을 명품화한다는 사업이라든지 모텔을 이제 호텔화 하는데 하는 지원 사업, 그다음에 대규모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를 유치해 가지고 사실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안동시가 앞으로 개선하고, 또 앞으로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우선 투자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가 이를 위한 발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안동시는 올해 관광객 유치 규모를 1,000만 명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된 타겟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전망이 있어서 대만이나 일본, 이 동남아 지역에 홍보를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좀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방문객, 관광객 200만 명 달성 목표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안동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어떻게 체계화시키느냐, 이 단계로서 올해를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은 많은 관광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그 앞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지 두 분 의견을 덧붙여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의 가장 주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가 8개 시군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안동시는 사실 인근 시군하고 협약을 하고 협력을 하고 연계해서 공동 상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안동시가 다 알맹이를 다 가져가고 인근 시군은 껍데기만 준다라는 인식들을 이제 없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영주시라든지 인근 시군들에서 안동이 어차피 챙겨간다라는 어떤 비난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생 협약은 그야말로 이렇게 인근 8개 시군이 정말 함께 발전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근 시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요. 네, 저는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부수적인 상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안동과 8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자원에 맞춰서 주변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